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매주 일요일마다 주간 정시를 통해 가지고 함께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 오늘 제목은 조금 무겁네요. 카카오 짜오리까 주말에 여러분들 카카오톡도 되지 않았고 뭐 대리운전도 되지 않았죠. 사실 조금 이것 자체가 지난주에 약간 카카오 그룹주들이 좀 올라오면서 또 어느 정도 희망을 좀 줬었는데 또 카카오 쪽에 이런 사태가 틀리다 보니까 오늘 주간 정시에서는 앞부분에 이거 한번 살펴보고 주간 스케줄하고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카카오 죄송합니다. 이 죄송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음, 지금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여러 가지 걱정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이 카카오가 사실 우리나라에 이렇게 영향을 좀 미쳤었나 이렇게 좀 영향을 볼 수 있는데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미쳤죠. 뭐 쉽게 말해서 뭐 생일인데 생일인데 선물하기도 받지도 못한 사람들도 많고 아니면은 뭐 스타벅스라든지 별다방 가서 선물하기 받은 거 그거 사용하려니까 사용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좀 복잡한 일이 좀 있었는데 카카오를 한번 조금 분석을 해보면요. 카카오가 이렇게 많은 계열사를 갖고 있습니다. 사실 한 187개 정도가 되더라고요. 크게 좀 살펴보면 카카오는 크게 두 개의 사업부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가 우리가 카카오톡으로 알고 있는 플랫폼 사업이 있고요. 어떻게 보면 보통 우리가 카카오 이야기할 때 플랫폼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게임이라든지 아니면 음악 듣죠. 멜론 같은 거. 멜론도 카카오가 인수한 회사 아닙니까? 그래서 큰 두 개의 축은 이렇게 플랫폼 사업과 컨텐츠 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가장 돈이 많이 잘 되는 게 이제 톡비즈 같은 경우가 선물아이 같은 겁니다. 이것도 사실 카카오 쪽에서는 상당히 큰 돈벌이죠. 그래서 매출 구성을 보게 되면 하나 플랫폼 어디 갔어요? 우리 상반기 기준인데 매출 구성을 보게 되면 플랫폼 쪽에서 대략 52% 정도 나오고요. 콘텐츠 쪽에서 47이니까 반반입니다. 근데 지금 먹통 나오면서 전부 다 멈췄죠. 카카오톡. 이건 사실 지금 바로 돈 되는 건 아니죠. 하지만 선물하기는 바로 카카오톡가 돈이 되는 부분이고, 뭐 다음도 검색입니다만 여기도 광고가 붙으니까 이것도 지금 멈췄었고, 좀 풀리긴 했습니다만은 또 카카오 뭐 모빌리티죠. 이거 사실 이거 상장 이슈도 좀 있던 기업인데, 뭐 대리운전도 안 되는 거고 호출도 안 되는 거고 상당히 그런 이슈가 있었죠. 카카오페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뭐 카카오페이가 큰 뭐 비즈니스 돈을 많이 안 낸다 하더라도 어떻게 보게 되면 플랫폼에서 모든 게 다 멈춰버린 겁니다. 그 유료화 오딘 같은 경우는 카카오 게임즈 오딘이 지난주에 구글 플레이 1위까지 올라갔었어요. 업데이트하면서. 근데 오딘이 지금 주말 동안에 게임 아이템을 살 수 없으니까 이것도 멈춰버렸습니다. 예, 이런 이슈가 있다 보니까 정말 카카오가 이것만 놓고 봐도 우리 생활에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 있던 것을 알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게 죄송해서 될 일이 아닌 게 어떻게 네? 물론 전산세인데 불이란 건 날 수가 있어요. 불이란 건 날 수는 있는데 이 정도 마비가 됐다는 거는 충분히 카카오 그룹 입장에서는 상당히 데미지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당장 이게 주말에 영상을 합니다만은 월요일 날 이제 열리게 되면 글쎄요 아침 예상가가 조금 두려울 정도로 카카오는 조금 불확실성에 노출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주주분들이 조금 물려 있는데 아마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일단 생각해보고 카카오가 5개 정도의 상장세를 갖고 있는데 카카오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카카오 게임즈가 있겠죠. 카카오 게임즈도 어느 정도 코스닥 시장에서 불을 지펴줬는데 이것도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또 오딘의 상장 철회. 근데 내용을 좀 봤더니 단순히 철회가 아니더라고요. 어쩔 수 없는 풋옵션 때문에 철회를 했습니다만은 언제든지 다시 재상장할 수 있는 이슈도 남아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또 오딘의 매출까지 떨어졌으니 카카오 게임즈도 어려울 것 같고 그럼 울며 계좌 몇 개로 당연히 카카오뱅크는 사실 제가 주말에 체크를 했었는데 카카오뱅크는 서버는 살아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룹주다 보니까 카카오뱅크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카카오페이는 지금 모멘텀도 없죠. 뭐 삼성 지금 애플페이 나온다고 또 하나 뭐 NHN 사이버 결제도 마찬가지 이쪽은 어느 경기 위축이 있다 보니까 많이 죽어 있고 넵툰도 불똥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넵툰의 최대 주주가 카카오 게임즈예요. 그러다 보면 거의 5개 기업 같은 경우는 조금 부진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얘가 잠깐 짧게 막 주간 정심이다면 종목 카카오를 이야기했으니까 잠깐 수혜가 될 만한 게 뭘까 생각해 봤더니 일단 라인의 운영사가 NHN입니다. 요건 이제 뭐 단기적으로 끝날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카카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생각이 나서 투자 아이디어를 좀 공유를 드리는데 이제 라인의 메신저 물론 갑자기 라인을 많이 늘지는 않겠죠. 오히려 텔레그램이 많이 늘 수도 있어요. 근데 텔레그램은 외국 회사네. 그렇죠. 어쨌든 라인의 운영사가 이 NHN이고요. NHN 그리고 이제 또 아무래도 네이버의 상대적
똑같은 상황이긴 한데 그래도 네이버의 상대적인 매력도가 조금 커질 수도 있어요. 그쵸? 네이버는 어느 정도 바닥을 조금 먼저 치는 모습이었고 최근에 기관들이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가 오히려 만약에 두 개 중에서 펀드들도 하나 정도는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 관점으로 네이버도 좀 볼 필요도 있지 않나 볼 수 있을 것 같고 나머지 이제 뭐 예를 들어 트래픽 관련해서 KINX 클라우딩 컴퓨터 하는 뭐 KINX라든지 예, 인터넷 데이터 센터라든지 클라우딩 컴퓨터 쪽을 하는 그다음에 KINX의 모회사가 바로 가비아라는 회사입니다. 예, 이런 기업들의 변동성은 이제 조금 카카오 이슈가 진행될 때마다 좀 나오긴 나올 건데 좀 가벼운 종목들이라 이 부분은 조금 너무 깊게는 보지 마시고 지금 라이트하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보게 되면 소카 같은 것도 약간 움직일 수는 있어요. 소카가 상장되면서 비참하게 들어왔었는데 그쵸? 조금 뭐라 그럴까? 뭐 타다 쪽이니까 이런 것도 좀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이제 투자 아이디어로 잠깐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주간연 일정 자체가 그렇게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실적 시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실 주간 일정에서는 이제 뭐 중국 16일부터 오늘부터인데요. 20차 당대가 진행됐습니다만 요건 한 4일 정도 걸리니까 중간점까지 보야 되는데 그건 좀 하나의 중국을 조금 강조하는 것 같아요. 하나의 중국을 강조하면 우리나라 시장 관점에서는 좋은 건 아닙니다. 그렇죠? 대만과의 관계가 좀 안 좋아질 수 있겠죠. 또 하나는 이제 리커창 총리의 제가 알기로 후임도 어, 아마 신 총리 선별할걸요? 근데 리커창 총리하고 시진핑은 그 족보가 다르죠. 예, 한번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뭐 여기서 깊게 얘기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나머지는 중국의 주요 지표가 발표돼요. 중국의 뭐 3분기 GDP 이런 거 발표되고 제가 요거 지금 바로 후반부에 다시 보겠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이제 이번 주는 조금 뭐 연준위원들 연설이 있는데 조금 뭐 건축허가 같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뭐 주 후반에 발표될 지표 정도인데 요거는 하나씩 다시 엑셀로 정리된 걸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같은 경우는 흘려도 됩니다. 뭐 중국의 MLF 발표되는데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중요하진 않고 또 신규 상장주 하나 있습니다. SPB테크 이거 로봇 관련 기업이더라고요. 감속기 최대 주인 KPF였고 아마 KPF 주주가 먼저 움직였을 텐데 항상 새롭게 주식이 상장되면 최대 주주보다는 본주가 더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딱 그 전까지만 최대 주주 관련 기업들이 뭐 상장한다 그래서 움직이는 거고 실제 상장이 되게 되면 이제는 본 자회사의 시장을 집중을 하게 됩니다. 화요일 날 중국의 주요 지표가 발표되는데 GDP는 3분기는 2분기보다는 조금 좋게 나올 거예요. 좋게 나올 건데 뭐 중국도 지금 세상에 이게 뭡니까? 3.4% 한때 7% 이상 성장하던 중국이 안 좋죠. 근데 중국은 약간 9월 산업 생산도 이전보다 조금 높아지고요. 고정자산 투자도 약간 높아지고 중국의 지표는 어느 정도 5월 달에 이제 상해 봉쇄가 끝났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약간의 기저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조금 좋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화요일 날 탑 머터리얼이라는 기업이 상장을 하는데 요거는 또 2차 이제 소부장 관련 기업입니다. 예, 한번 참조차 보시고. 근데 최근에 장이 안 좋아가지고 신규주 상장에도 그렇게 주목을 받지 못하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신규주들이 수급 부담이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가벼운 것도 있어요. 그런 거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미국의 골드만삭스라는 종선엔정서 실적 발표하고 우리나라도 에코프로 BM부터 실적 발표하는데 에코프로 쪽은 또 실적이 잘 나올 거란 의견이 좀 지배적이에요. 최근에 주가도 괜찮죠. 아마 에코프로 정도는 여러분들 조금 관심 있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 BM도 시가총 1위 탈환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좀 가져가면 좋을 것 같고요. 영국의 물가 지수는 사실 우리가 잘 안 보던 거거든요. 근데 워낙 지금 영국 이슈가 귀하다 보니까 이 보시면 아직 높아요. 9.9%에서 10%. 유로존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유로존은 10월 27일 날 금리를 올릴 거예요. 대략적으로 75 베이시스 포인트. 그래서 이런 거 자체는 일단 시장이 많이 뭐라고 할까? 감내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이 만약에 모멘텀이 없다면 유럽의 물가가 높게 나왔을 경우에 또 주 중반에 잠깐 이 부분이 뭐 파운드 약세라든지 글로벌 증시를 흔들 수는 있습니다. 그런 게 좀 있고 미국의 뭐 건축 허가나 착공 건수 같은 미국 지금 부동산 가격이 안 좋죠. 똑같거든요. 네, 부동산 가격이 안 좋아가지고 월세 많이 뛴 거잖아요. 모기지 금리 때문에. 그래서 요 수치는 좀 나쁩니다. 근데 베이지북 같은 경우는 이제 요걸 통해 가지고 11월 2일 날 미국의 금리 결정할 때 좀 판단하는데 최근에 약간 고용 빼고 나면 여전히 전체적으로는 조금 예전보다는 안 좋아요. 근데 여기는 사실 큰 변동성은 아닙니다. 하지만 베이지북을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미국이 어느 정도 주별로
상황이 어떤지를 우리가 아이디어는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실적 발표 이제 테크주. 아까 했던 금융주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넷플릭스부터 테크주 들어가는데 넷플릭스도 좋을 리는 없겠죠. 1분기 때 한번 팍 얻어맞았었는데 최근에 넷플릭스가 중간 광고제 도입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국내에서 뭐 인크로스라든지 나스미디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움직였는데 정말 중간 광고제, 그러니까 중간 광고를 넣으면서 월정액을 내리는 건데 그것 때문에 국내 이제 광고 미디어 대행사들의 주가가 좀 움직인 게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그런 거 한번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면 중국이 또 LPL도 있는데 또 이게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같은 거예요. 아마 손대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테슬라 이미 실적 나쁠 것 같아서 눌러놨기 때문에 우리 테슬라 실적 발표는 눌러놓은 테슬라 주가에 변곡점이 될 수 있는지 요거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이 항상 세 번째 목요일이 금요일이 옵션 만기일입니다. 예, 그런 변동성도 좀 있고 우리나라가 20일 날 발표되는 무역 수출이 발표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지금 계속 수출이 적자죠. 환율 약세 요인인데 지난 10일까지 수출을 보니까 역시나 좀 어렵더라고요. 이렇게 좀 살펴봤습니다. 조금 후다닥 카카오 달리면서 시간을 좀 할애하긴 했는데 이번 주 정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주 초 같은 경우는 카카오의 변동성 그리고 주 중반으로 갔을 때는 중국발 이슈에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간 증시다 보니까 좀 빠르게 지내왔음에도 시간이 조금 초과됐는데 지금까지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되게 고맙고 우리는 또 다음 주 증시에서 물론 지금 상당히 암운이 많이 기울어져 있는 어려운 자입니다만은 제가 오늘도 빨간 티 입고 나왔잖아요. 네, 다음 주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양봉입니다.